그 이전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응시할 수 있는데 사실 35세가 넘으면 그게 박탈이 돼요. 그거 어떻게 보면은 이거 차별이잖아요. 나이 때문에. 뭐 인종차별 이런 거는 다 금지하면서 사실 나이 차별은 이렇게 두고 있는 거가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입니다. 저는 중국을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은 중국의 직장인들, 그 다음에 요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률 이런 거에 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35세는 원래 중국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유학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럼 35세 이전에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응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5세가 많이 나오는데 모든 직장이 그런 건 아니고 IT 기업 이런 데는 워낙 기술의 발전이 빠르니까 35세가 넘어가면 어쩐지 좀 기술이나 이런 데 좀 뒤처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이테크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35세가 말씀드린 공무원법이나 이런 거의 연장선상에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35세를 국가공무원 규정에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이제 35세 이하일 때 만 나이를 하니 이제 우리도 나이가 바뀌어서 비슷해졌습니다만은 35세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이전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응시할 수 있는데 사실 35세가 넘으면 그게 박탈이 돼요. 그거 어떻게 보면은 이거 차별이잖아요. 나이 때문에. 뭐 인종차별 이런 거는 다 금지하면서 사실 나이 차별은 이렇게 두고 있는 거가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이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좀 일찍부터 공부를 해서 35세 이전에 이제 사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이테크 고급 인력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35세를 국가공무원법에서 기준으로 삼았고 그게 사회적으로 준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꼭 사회주의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도 뭐 기업 활동을 해야 되니까 보통 뭐 996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뭐 9 to 5 그러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처럼 996 시스템이 있는데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근무한다. 근데 사실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이게 9시부터 9시면 12시간인데 그러고 나서 6일간 근무를 하면 이게 우리가 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40시간 이러는데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인데 이건 이제 사회주의 시스템에 예전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이제 오래 남아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일종의 남아 있음으로 해서 사실 뭐 야근 수당도 좀 받을 수 있고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효율보다는 흐름 열심히 한다 뭐 이제 이런 흐름을 갖고 있는 거고 우리도 그랬지만 상사가 예전에 퇴근을 안 하면 아래 직원들이 나가기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이제 국가가 전부 취업을 배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제 직업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리고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재택근무 같은 것도 중국에서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유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이 뭐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딱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조금은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회주의는 노동 가치를 중시하잖아요. 어쨌든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약간 그 경직된 문화가 있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경제는 뭐 사실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뭐 지금 17%, 18%까지 이렇게 와 있어요. 미국이 뭐 25%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 양대 2대 경제체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실업률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경제 구조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기업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좋은데 근데 이게 꼭 무슨 뭐 정책적 잘못도 있지만 인류가 처음으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겪었고 국가마다 다 다른 형태로 이거를 돌파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봉쇄 경제의 상처들이 남아있죠. 봉쇄라는 거는
바로 옆에 지역하고도 교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보셨지만 아파트 안에 갇히고 하루에 PCR 검사를 3번 받고 이렇게 완벽하게 통제당하는 시스템에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작년에 리오프닝이라는 그 소위 경제 재개를 힘차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경제도 그렇게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코로나 팬데믹 3년, 작년의 흐름, 거기에다가 날로 첨예화되는 미중 갈등, 특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과학기술 발전을 제약하는 조치들을 아주 다양하게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런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 결국은 경제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올라가려면 경제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지수가 좋아져야 돼요. 그럼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내수, 투자, 수출, 그 한 국가의 경제를 지탱하는 요소들인데 일단 내수 경기가 안 좋아요. 중국 정부가 내수를 진작하려는 조치를 열심히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어야 뭘 살 거 아니에요. 가처분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돈을 벌어야 뭘 살 거 아닙니까? 지금 중국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정체가 돼 있는데 그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부동산을 살 때 융자를 받아서 사면 내가 승진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갚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돈이 생기면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안 쓰는 거죠. 거기다가 투자도 민간 투자가 중심이 돼서 흘러가야 민간 기업이 민간 투자를 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좋아질 거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건데 민간 투자가 안 일어나고 정부 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투자하는 거예요. 수출은 지금 조금 살아났는데 많이 보셨지만 우리도 알리, 테무 막 이런 거에 공습을 받는다 그러는데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과잉 생산을 해서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제 밸런스가 안 맞고 있는 그래서 1분기에 경제 성장을 5.3% 했으니까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내수라든지 투자라든지 수출입 이런 거에 지수 성분들이 그다지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모든 업종에 다 적용이 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현대 중국 사회가 지금 이제 이런 취업률이나 이런 걸 하는 거는 그래도 고학력자들 이제 이거를 위주로 하는 거예요. 단순 노동자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적용이 안 되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라든지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은 말씀드렸지만 35세만 해도 벌써 나이가 좀 들은 거예요. 우리 개념으로 보면 35세면 굉장히 젊은데 너무 그런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35세를 이렇게 나름대로 정해놓고 공무원법으로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거를 35세가 넘으면 습득하기가 좀 어렵다. 우리도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40 넘으면 새로운 거 잘 안 배우려고 한다. 그게 이제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거를 습득하기보다는 과거의 거를 자꾸 반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좀 더 젊은 사람들을 뽑아서 창조력을 발휘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만들고 싶은 게 아마 중국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취업이라는 게 뭐 학위를 갖고 하는 거야 적당한 시간이 있으니까 35세가 되지만 그 35세 이전에 뭐 직장을 옮기고 이래서 35세가 넘어서 새로운 직업을 찾는 거는 전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고 지난 그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리창 총리가 이제 정부 업무 보고를 읽습니다. 올해 일자리를 1,200만 개 이상 만들겠다 이렇게 그게 목표다 그랬어요. 이 1,200만 개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1,200만 개가 잘 돌아가야 취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중국은 이런 취업에 대해서 숫자를 정해놓고
목을 매달고 있냐 하면 사실은 경제 성장률 1%마다 GDP도 마찬가지고요. 이 경제 성장 1%마다 약 2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200만 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5% 내외의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가 발전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1200만 개 이하의 일자리가 나왔다 또는 취업을 못한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경제가 안 좋다는 반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업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과학기술도 많이 발전을 하고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청년 취업률이에요. 청년들이라는 게 대개 이제 16세에서 24세까지의 취업 인구를 얘기를 하는데 특히 대졸자들, 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전문 기술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물론 뭐 인문계, 이공계 다 다르지만 그러면 아무 직장이나 갈 수는 없잖아요. 전문 기술을 배웠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이테크 계열을 했으면 그런 기업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도 겪었고 또 그 과정에서 봉쇄를 하는 경제 정책을 실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가 많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청년 실업률이 작년 7월에 22%가 넘었습니다. 유사 역사상 최대인데 그러고 나서 8월부터 갑자기 발표를 중지했어요. 그러더니 이번에 올해 들어서 14%다. 그럼 갑자기 20몇 %가 왜 14%로 이렇게 줄었느냐? 기준을 좀 바꿨어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취업률을 조사하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취업률이 22% 실업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한 45%는 취업이 안 되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이게 경기가 활성화되면 좀 개선이 되겠죠. 몇몇 교수들이 그런 조사를 했죠. 취업률이 22%를 훨씬 넘는 것 같다. 지금 현재 느낌으로는 사실 22%도 5명 중에 1명은 실업자라는 거잖아요.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도. 그런데 이게 뭐 14%로 떨어졌다고 하면은 다행인데 그러면 어디에 취업이 되는지 정말 이 사람들이 자기가 배운 이런 전문 기술을 쓰면서 갈 수 있는 대로 취업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급하니까 그거하고 관계없이 우선 임금 노동자가 돼야 뭘 이제 그 사회 비용도 쓰고 하니까 그렇게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업 상태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